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집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30도와 씨 22도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는 광활한 평원 위로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을 막아줄 나무도 없고 북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기류를 차단할 산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 안에는 현대적인 단열재도 없으며 전기나 난방, 의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그저 손길 닿지 않은 대지와 자비 없는 겨울뿐입니다. 당신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대의 많은 주택에 있어서 그 답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전기나 천연가스가 끊기면 실내의 열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따뜻한 공기는 지붕과 틈새, 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라도 혹한 앞에서는 그 취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전 북아메리카의 광활한 평원에서는 이와 같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난로도, 금속 도구도, 현대적인 건축 자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주 공간 안에서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꺼운 들소 가죽에 쌓여 잠들었고 어른들은 따뜻한 불을 둘러싸고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평원의 바람이 얼어붙은 대지를 거칠게 휩쓸고 잠시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노출된 피부가 1분도 채 되지 않아 얼어붙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에는 분명한 온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지표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생존 설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주거 방식의 뛰어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마주했던 겨울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북아메리카 중부, 다코타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그레이트 플레인스는 대륙에서도 손꼽히는 개방적인 지형입니다. 이 땅은 놀라울 정도로 평탄하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하늘만이 존재합니다. 자연적인 장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나치게 열려있는 지형이야말로 겨울에 있어서는 극도로 위험한 통로가 됩니다. 매년 북극권에서 거대한 한랭 기단이 캐나다 북부를 넘어 남하합니다. 산맥이나 울창한 숲이 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는 거의 속도를 잃지 않은 채 평원을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0km에 달하는 자연적인 바람의 회랑이 형성됩니다. 이 한파가 도래하면 환경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기온은 급격히 영하 30도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며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50도 가까이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몇 초 만에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평원의 겨울에서 진정한 위협은 단순한 저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기는 인체로부터 열을 가차없이 빼앗습니다. 지상에 지어진 견고한 목조 주택조차도 벽과 지붕 문틈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며 순식간에 약점을 드러냅니다. 초기 유럽계 이주민들은 이 현실을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장작을 계속 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 속에서 사라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발밑에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표 위에서 살아가며 그곳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온이 크게 변합니다. 북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름과 겨울 사이의 기온차가 연간 80도에 달하기도 합니다. 지표에서는 태양빛, 바람, 눈, 이동하는 기단 등의 영향을 받아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지하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표에서 단지 약 1m 아래로 내려가기만 해도 토양은 외부의 급격한 변화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어질수록 온도는 점점 더 안정됩니다. 약 2m 깊이에서는 연중 내내 기온이 대체로 4도에서 10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이 온도는 결코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환경과 비교하면 이 안정된 지하의 기온은 매우 뛰어난 천연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건축가들 또한 이 원리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에너지 절약형 건축에서는 지중해 안정된 열을 활용하는 지열 난방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설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원주민 건축가들은 대지를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동일한 본질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였습니다. 만약 외부 세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혹독하게 추워진다면 가장 현명한 피난처는 지표 위가 아니라 대지의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부 평원에 거주하던 만단족, 히다차족, 아리카라족에게 있어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한 해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구조물, 즉 어스로지, 지중 주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주거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풀로 덮인 낮고 둥근 흙더미가 초원에 스며들듯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작은 언덕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탁월한 공학적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건설은 먼저 땅에 큰 원형 구덩이를 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닥은 지표면보다 약 30cm에서 1.2m 아래에 위치하며 이로써 생활 공간의 대부분은 대지 자체의 단열층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굵고 견고한 자작나무 기둥 4개가 원의 중앙에 세워집니다. 이 기둥들은 사람의 몸통만큼이나 두꺼운 거대한 구조물로 주거의 구조적 핵심을 이룹니다. 이 기둥들은 상부에서 보로 연결되어 지붕 전체를 지탱하는 견고한 골조를 형성합니다. 그 후 수십 개의 긴 목재가 방사형으로 바깥쪽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살처럼 배열되어 외벽을 향해 완만하게 기울어지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 구조는 각각의 부재가 절묘한 균형과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서로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철못도, 금속 고정장치도, 산업적인 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중하게 배치된 목재와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주거는 단순히 지상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풍경 자체와 완전히 일체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붕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정교한 단열 시스템이었습니다. 먼저 기울어진 보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촘촘히 엮어 유연한 격자 구조를 만듭니다. 2층은 상부에서 가해지는 무게를 분산시키고 흙이나 눈의 하중으로 지붕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위에는 두꺼운 풀층이 깔립니다. 2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부에 수많은 미세한 공기층을 가둡니다. 정지된 공기는 뛰어난 단열재이며 이 단순한 구조는 현대의 유리섬유 단열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실내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크게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층이 더해집니다. 지붕 전체를 덮는 두께 약 30, 60cm의 압축된 흙층입니다. 이 층은 단순한 단열재가 아니라 열용량을 가진 구조로 작용합니다. 낮 동안 중앙의 화로에서 발생한 열은 천천히 이 흙층에 축적되고 밤이 되어 외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 저장된 열이 서서히 실내로 방출됩니다. 즉, 지붕 자체가 거대한 열 저장 장치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외부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완화되었고 내부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에는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풀과 작은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며 주거는 완전히 초원의 일부로 스며듭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 지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눈이 지붕을 덮어 두꺼운 흰 담요와 같은 새로운 단열층을 형성합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설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중해 묻힌 구조는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수반합니다. 연기와 일산화탄소의 축적, 공기의 정체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밀폐된 공간은 쉽게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불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도 설계를 잘못하면 실내는 쉽게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당시의 건축자들은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매우 정교한 기류 제어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중 주거에는 생활 공간으로 이어지는 긴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출입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혹한의 바람은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입구 터널로 흘러들어와 그곳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냉기가 직접 생활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의 중심에서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열된 공기는 위로 상승하여 지붕의 가장 높은 위치에 마련된 원형 연기 배출구로 모이게 됩니다. 연기는 이 계구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며 동시에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가스와 과잉열도 함께 마할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공기의 상승은 단순한 배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효과가 존재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면서 실내에는 완만한 음압이 형성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입구 터널을 통해 서서히 내부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그 공기가 곧바로 불 쪽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구 부근에는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어 유입된 냉기는 먼저 외벽을 따라 순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는 점차 데워지고 중심부에 도달할 즈음에는 더 이상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아닌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거 전체는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산소를 유입시키며 동시에 열을 유지하는 정교하게 균형 잡힌 환기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서쪽 현재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해당하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내륙 살리시족이 유사한 원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하 주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주거는 피트 하우스 피다라 불렸으며 기본적으로 평원의 토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단열 특성을 활용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거에는 당시 외부인들을 당황하게 만든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면에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지붕 위에 있었으며 방문자는 지붕으로 올라가 연기 배출구를 찾은 뒤 그곳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내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설계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 손실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가 바닥 쪽으로 유입됩니다. 즉 문을 여닫는 행위 자체가 곧 열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붕을 통한 출입 방식에서는 사람이 가장 따뜻한 공기층만을 통과하게 되며 아래쪽에 축적된 따뜻한 공기를 거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실내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적설입니다. 이 지역의 겨울은 수미터에 달하는 눈으로 뒤덮입니다. 지상의 출입문은 쉽게 눈에 묻혀버리지만 지붕 위의 출입구는 눈 위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묘한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혹독한 자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합리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형과 기후를 깊이 관찰함으로써 탄생한 고대 기술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따뜻함이 단순히 불에만 의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모든 요소가 열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침상은 바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낮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약간만 높여도 더 따뜻한 공기층에서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두꺼운 들소 가죽이나 짐승 가죽, 직물 매트가 여러 겹으로 깔려 뛰어난 단열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길고 혹독한 겨울밤에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가족은 침상 주변에 가죽 커튼을 둘러 작은 밀폐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거 내부에 또 하나의 따뜻한 공간, 말하자면 작은 미기후를 형성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거에서 가장 의외의 여론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의 존재였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보이는 밤이 되면 말들이 주거 내부로 이끌려 들어와 입구 근처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 있는 말 한 마리는 호흡과 대사 활동만으로도 시간당 약 500에서 2영 BTU에 달하는 열을 방출합니다. 3마리에서 4마리가 모이면 그 발열량은 현대의 소형 난방기구에 필적할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발상은 할랭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의 롱하우스에서는 가축을 실내에서 보호했으며 스위스의 전통 농가에서는 가족의 생활 공간 아래에 가축 우리를 두었습니다. 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는 자연이 결코 낭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양 주거 문화에는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만단족과 히다차족 사회에서 이 주거는 구조를 세운 남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소유자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주거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농지와 내부에 저장된 식량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건설을 지휘하고 장인을 조직하며 건축과 수리 시기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거 설계에 관한 지식 또한 경험 많은 여성들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승되었습니다. 연장자 여성들은 건설 현장을 감독하며 기둥, 보, 지붕층의 배치를 지도했습니다. 그 권위는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과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남성들은 무거운 목재를 운반하고 재료를 수집하며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노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소유의 주도권은 언제나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이러한 체계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작물 재배, 수확물 가공, 식량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과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압축된 흙 바닥 아래에는 가족이 직접 파낸 저장 구덩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건조된 옥수수, 콩, 호박, 저장된 육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 저장 공간은 연중 내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마치 천연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눈이 평원을 완전히 덮고 사냥이 어려워지는 겨울 동안 이러한 비축 식량은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즉, 견고한 주거는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지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험 고고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고대 주거의 놀라운 성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건설된 토양 주거는 외부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내부 온도를 약 15도에서 20도, 하시 59, 68도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이후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의 목조 주택보다 훨씬 적은 양의 장작으로 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원시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된 기술이었으며 지역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지고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을 통해 다듬어졌으며 자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은 목조 구조물들은 대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기둥은 서서히 썩어갔고 무거운 지붕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그곳에 존재했던 수많은 마을들은 평원의 표면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그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표 위에 남겨진 작은 원형의 움푹한 자국, 한때 주거가 존재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현대의 가정조차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겨울을 사람들이 극복하고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흔적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인류의 생존은 결코 힘이나 단순한 기술에만 의존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하고 적응하며 환경을 존중하는 능력에 의해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거를 지은 사람들은 겨울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 고대의 지혜가 잊혀진 기술과 인간의 강인함을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린다면 당신은 이미 원초의 유산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고도화된 생존 기술이란 다름 아닌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어쩌면 그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